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오늘은 GD넷 코리아 이한나 기자님의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이버 800만 멤버십 가입자 수에 누적 붙인 이유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과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쿠팡, 신세계, 그리고 다른 쓱닷컴, 지마켓 글로벌 등 선두 업체들이 락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멤버십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멤버십 회원수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일입니다. 7월달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누적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이는 2020년 6월 출시 이후 2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경쟁업체인 쿠팡이 2019년에 출시하여 올해 1분기 9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네이버 멤버십의 성장 기세는 위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1분기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한 후 멤버십 매출을 밝힌 게 이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멤버십 1분기 매출이 236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를 역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가입자 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쟁업체들과 달리 이 누적 가입주 수를 공개하는 것도 꼼수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가 최초에 계획된 그 목표가 생태계 확장과 사용자들의 경험 확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경험하는 사용자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누적 가입자라는 지표를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경쟁 업체들과 달리 네이버는 최대 4인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패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800만 명 안에는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서 공유한 가입자들이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적을 수가 있겠네요. 쭉 더 읽어보면 네이버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빙, 그리고 현대카드, 스포티비 나우 등 네이버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티빙을 네이버 멤버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승연휴2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던킨, 베스킨라빈스를 보유한 앱스 PC 그룹과도 멤버십 제휴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IT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 멤버십은 신세계 포인트와 L포인트, 해피포인트 등 대형 멤버십들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고 요기요 역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즌이나 강의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네이버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시장 기대와 관심이 쏠리는 만큼 충성 사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쇼핑 컨텐츠 클라우드뿐 아니라 사용자 제작 컨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시너지가 높고 이를 통한 체류 시간과 리텐션도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GD넷 코리아의 이한나 기자님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찬가지로 GD넷 코리아 최달의 기자님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는 디지털 데일리의 이한나 기자님이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자님이 GD넷 코리아의 최달의 기자님입니다. 피코마가 9월 일본 앱 마켓 게임 포함 매출 통합 1위에 올랐다고 밝혀주는 기사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면 일본 전체 매출 1위, 일본 전체 매출 1위, 그리고 글로벌 만화앱 매출 1위, 글로벌 만화앱 매출 1위, 그리고 글로벌 전체 매출 게임 제외하고 9위, 그리고 글로벌 전체 게임 포함 2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일본 모바일 앱 시장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로 많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진출해 있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전체 앱 매출 20위권 내에 도서 및 참고자료 카테고리 앱에 속한 앱으로는 피코마가 유일하며 단일 플랫폼으로 이룬 성과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긴장을 좀 해야겠네요. 피코마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저도 몰랐네요. 올해 3분기 기준 피코마는 월 100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달 3일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피코마는 일본 앱 만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점유율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의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피코마는 유럽에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프랑스에도 동명의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만화와 그리고 웹툰, 한국, 일본, 중국의 웹툰 작품을 정식 버전으로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알려지며 안정적으로 현지에 안착,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피카모아의 성장 요인으로는 에피소드로 분절된 출판 만화와 웹툰을 통해 만화를 스낵컬처로 새롭게 포지셔닝하고,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뭔가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문화, 소설, 웹툰별 최적화된 UI, UX, 사용자들이 편한 이제 그런 디자인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 큐레이션 등을 꼽습니다. 김재용 카카오 피코마 대표는 피코마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밝힙니다. 전 세계 많은 작품과 이용자를 연결하고 글로벌 만화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디디넷 코리아 최다래 기자님의 뉴스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거는 좀 개별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매일경제 나현준 기자님의 인구 줄고 집은 계속 짓는데 왜 내 집 없지? 뼈를 때리는 기사입니다. 초반부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은 2039년까지 가구 수는 정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가구 수는, 그리고 2050년 중반에는 지금이랑 비슷해진다고 하는 요약 기사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 단위로 인구수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살아도 아파트 한 채는 필요하니까요. 가구 수 증가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그렇다면 가구 수는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할까요? 정답은 2040년부터 가구 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가 기사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는 2127만 가구가 있고, 이게 이제 2039년까지 쭉 늘어납니다. 2387만 가구까지 늘어났다가 2039년 기준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는 많지만 어쨌든 격차가 좁혀졌죠. 내용을 보면 2050년에는 현재보다 약 150만 가구가 더 많다고는 하네요. 종합해 보면. 하지만 이제 시도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경기와 충청권이 늘어서 메가 수도권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도권이 점점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도도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이제 평택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죠. 경기도와 충청남도, 인천시는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서울시와 부산시는 가구 수가 떨어진다, 하락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 결과와 함께 종합하면 국내 가구 수는 향후 20년간 증가하며 20년 동안은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30년 후에도 현재보다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이때 가구 수는 경기도, 인천, 충청도를 중심으로 증가합니다. 네, 평택 이야기 나와 있고 2047년과 50년이 되면 메가 수도권, 현재 수도권과 충청도, 세종의 전체 가구의 약 60%가 몰려 산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57%니까 3%가 늘어나는 거네요. 현 정부의 250만 호 공급이 현실화되면 마지막 아파트 수요는 다 채울 듯. 이 내용은 지금 뭐 내용을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라 사는 것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 아파트를 더 선호해서 아파트에 더 살고 싶어 하지만 비싸서 못 산다. 그런데 서울은 계속해서 가구 수 대비 40%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250만 호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면 여기를 조금 더 채워줄 수 있겠다. 하지만 5년 내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친다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는. 4번 수도권 외곽지 빈집 현상이 생길 수도. 이제 많이들 기사에서 부동산을 깎아내린 기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도 2050년 이후에는 매년 20만 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서울 외곽에 일본 도쿄의 외곽처럼 빈집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 입지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해놔야겠죠. 앞으로 20년이면 지금 30대가 50대가 되는 시점이니까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난해부터 인구수가 감소, 그리고 2040년부터 가구수도 줄어든다. 그리고 2050년에는 가구수의 감소폭이 20만 가구로 넘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외곽지는 일본의 도쿄 외곽처럼 빈집 현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일본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가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뭐 이제 인구수가 문제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라는 그런 꼭지입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청년들에게 반값 주택을 하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혼인을 하게 하고 아이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구수를 늘려야 이제 앞으로 가구 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교훈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일경제의 나연준 기자님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의 좋은 뉴스를 공유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읽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뉴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정신 이상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